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까지는 장기 렌트와 리스 두 가지 상품이 있죠. 장기 렌트와 리스 모두 차량 명의가 나한테 안 잡히고 차량을 빌려서 탄다는 표면적인 특징은 같을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리스란 캐피탈 회사나 리스사가 차량을 선구입한 후에 리스 구매자에게 임대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금융 상품이죠.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쉽게 말해서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차량을 구매해서 구매한 차량을 빌려주는 방식인 거죠. 반면에 장기 렌트는 자동차 렌트 회사를 통해서 원하는 차량과 서비스를 빌리는 형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 단위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대여 상품입니다. 장기 렌트는 리스와는 다르게 부채, 대출 상품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차만 빌려주는 거예요. 장기 렌트는 대여 상품이고 리스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어요. 반면에 리스는 부채로 잡히죠. 저는 실제로 수입차를 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빚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부채로 잡히니까. 그리고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가 약간 떨어집니다. 다만 리스 월 납입료를 꾸준히 잘 납부하면 금방 돌아와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이점일 뿐이지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리스뿐만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을 하시거나 다른 대출을 하셔도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안 갚게 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추후에 사업자 운용자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개인 신용대출 등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 렌트와 리스 중에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금입니다.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세금이 월 납입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는 차량만 임대한 것일 뿐 자동차 보험 직접 가입해야 되고 자동차 세금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리스사마다 포함도 가능하기도 해요. 세금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와 장기 렌트 각각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해서 월 납입료를 비교해 보면 장기 렌트가 자동차 보험과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 견적보다 표면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 이용을 위해서 비교해 보실 땐 리스는 단순히 차량을 임대하는 금액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임대 금액 플러스 이용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세금까지 계산해 보셔야 리스와 장기 렌트 중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장기 렌트는 3년 계약의 월 납입료가 50만 원인데 리스는 35만 원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3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장기 렌트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있고 리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기 렌트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과 일반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금액이 똑같냐? 아닙니다. 장기 렌트 회사는 다량의 차량을 구매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내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을 납부해요. 그래서 장기 렌트의 월 납입료에 녹아있는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이 개인이 내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 금액을 기준으로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더 저렴하게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는 분들, 만 26세 이상의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혹은 사고를 많이 내시는 분들 혹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과 자동차 보험 할증이 많이 붙어서 이 세상 자동차 보험 금액이 아니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직접 가입하시는 일시불, 할부,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장기 렌트로 3년을 이용하게 되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때문에 장기 렌트 3년 이용하고 다시 새 차를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타시던 차를 인수하셔서 타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 렌트는 1년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설정이 가능한 반면에 리스는 무제한 키로수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년에 2만 킬로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계약이니까 5년이 끝나는 시점에 10만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그 킬로미터당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거는 캐피탈사나 카드사에 따라서 다른데 180원 하는 경우도 있고 250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키로당 250원이라고 가정하면 만 킬로미터 추가 주행했을 때 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제한 킬로수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리스의 단점일 수가 있죠. 저의 경우에는 2만 킬로미터 설정해서 5년 계약 10만 킬로미터 주행으로 예를 들었지만 보통은 연 4만 킬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장기 렌트는 연 주행거리 2만, 3만, 4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무제한 킬로수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출퇴근 거리가 굉장히 긴 분들, 1년에 4에서 5만 이상 거듭나게 타시는 분들은 할부나 일시불로 차량 구매해서 감가상각을 당하는 것보다는 장기 렌트 무제한 킬로수 설정을 하셔서 편하게 타시고 나중에
반납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7, 8만 탄다 하면 3년만 타도 그 차는 20만 킬로가 넘어가는데 차를 소유해서 중고차로 다시 그 차를 판다? 차 수출 보내야 될 겁니다. 물론 상품화가 돼서 국내에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해야 되고 골치 아프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장기 렌트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 외에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출퇴근하거나 가끔 주말에 여행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1년에 2만 킬로미터 타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사에서 주행거리를 매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계약 종료 시점에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킬로미터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1, 2, 3년째에 3만 킬로 타고 4, 5년째에 7만 킬로 타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번호판입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판이 달리고요.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하허호 번호판이 달립니다. 장기 렌트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하허호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죠. 강남 업무 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량 70%가 이 하허호 번호판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서 요새는 번호판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고요. 비싼 차일수록 이런 하허호 번호판을 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리스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자, 네 번째 차이점은 리스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대형 버스가 필요하시면 장기 렌트가 안 되고 리스로만 됩니다. 15인승 미만의 승합차만 장기 렌트로 가능해요. 자, 다섯 번째 차이점, 면허 취득 기간입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허 취득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고요. 1년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취급하는 캐피탈사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리스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 기간은 관계가 없고요.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전제 조건이 신용 점수가 우수해야 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할 때 진행 가능해요. 또 캐피탈사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면 보증금을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계약할 때 보증금 10%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만으로 29세, 나이가 너무 어려서 보증금을 좀 올려야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30% 약 3,90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면허 취득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고, 다음으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 렌트만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리스 중에서도 이용자 명의 리스의 상품을 이용하시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이용자 리스가 뭐냐면 차량 명의를 캐피탈사나 리스사로 잡지 않고 고객 명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개인 명의나 사업자 명의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이용자 명의 리스를 활용하면 차량 금액에 대해서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소형 화물을 이용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의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다면 1년에 72만 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장기 렌트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장기 렌트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가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리스도 이용자 명의 리스를 진행하시면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그리고 소형 화물을 운영하실 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잘 알아주시기 바래요. 일곱 번째, 계약 만기 시 처리의 차이점입니다. 우선 리스부터 이야기를 하면 리스 상품에는 세 가지,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용 리스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 차량을 반납할 건지 인수할 건지 재리스를 할 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지금이 아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금융 리스는 쉽게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리스는 속히 무늬만 리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매한 차량을 충분히 일시불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내 명의로 잡히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자사 파이낸셜 금융 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하기도 해요. 세 번째, 이용자 명의 리스 역시 운용 리스와 마찬가지로 만기 시에 반납이나 인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기 렌트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 만기 시 인수와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이 있고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인수형, 만기 시에 반납해야 되는 반납형이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건 인수형을 선택하셔도 일부 금융사에 따라서 반납 시에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추가로 장기 렌트와 리스 반납 시에 차량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페널티가 다르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 모두 원상복구를 해주는 기준으로 동일하고 금융사별, 국산차, 수입차 별로 약간씩은 다른데, 국산차의 경우는 어느 정도 봐주는 경우도 많아요. 쉽게 차값이 비쌀수록 감시하는 기준이 빡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장기 렌트와 리스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리스와 장기 렌트는 누구에게 적합하냐 딱 정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할 것 없이 차는 재산이다, 무조건 내 명의 혹은 법인 명의로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시면 볼 것도 없습니다. 현금,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순서로 보시면 되고, 차량 명의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재로 보고 이용하는 동안 유지비를 적게 가져가겠다 하시면 장기 렌트, 리스, 할부, 현금 순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차를 판매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차량을 일정 주기로 신경 쓰지 않고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나 초기 비용을 쓰지 않고 차량을 타고 싶으신 분들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실제로 상담해 보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자, 일시불이나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어떤 걸 선택하시든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은 거지 리스, 장기 렌트 했다고 무조건 사기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이성과 감성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차량을 여유 있게 유지할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차량을 구매하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차를 모시고 살거나 뺏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장기 렌트나 리스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겠죠. 저한테 리스나 장기 렌트 견적 보내달라고 분명히 댓글로 쓰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실 텐데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4년째 같은 결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개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장기 렌트 혹은 리스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차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에이전시 업체의 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개차 제외하고 다 거절했어요. 안 믿으실까봐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이 수많은 에이전시 업체들, 제가 모르는 업체들이기도 하고 수수료 구조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행했다면 돈은 벌 수 있었겠지만 돈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같이 하는 개차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이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든지 현명한 신차 구매하시기 바라고 바로 다음 영상은 리스 구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뿐만 아니라 일시불과 할부 구매, 현명하게 구매하는 과정들의 영상을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구독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신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